본격 자동차 리뷰 채널 삼촌 의대생.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를 주면은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선택지를 많이 주면 오히려 결정 장애를 일으켜서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포르쉐 옵션 넣는 거예요. 다른 뭐 독일 3사나 그런 데 보면은 코리안 패키지로 묶여 나오고 기껏해야 고를 수 있는 게 뭐 시트 색깔 이런 거밖에 없는데 비해서 포르쉐는 옵션을 너무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정작 너무 중요한 옵션을 안 넣어가지고 나중에 중고를 팔 때 못 파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또 어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돈이 들지 않는 옵션인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선택 안 해서 굉장히 그 카 라이프를 즐기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경우도 꽤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산 차를 교재로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좋고 어떤 옵션은 별로 살 필요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반드시 넣어야 될 옵션이라 생각하면은, 저는 이걸 사실 중고로 샀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그 스마트 키라 그러죠. 차를 키를 꺼내지 않아도 보통 도어락 근처에 그 터치 센서가 있어가지고 누르면 자동으로 차가 얼락락이 되고, 저 사이드 미러도 접히는 그 옵션이 있는데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중고로 사다 보니까 제가 고를 수는 없었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다가, 그러니까 모든 옵션을 맞게 사려면 내가 신차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번에 그 없어서 제일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키리스 엔트리 그 옵션이 되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17년도식인데도 그 나름 최신 차인데도 불구하고 차 문을 열려면 반드시 키를 꺼내서 리모컨을 눌러서, 여기 리모컨 눌러서 해제해야 되고, 그 도어를 잠궈도 딱 그 별도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내에 들어가서 보면은 키 꽂는 구멍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키리스 엔트리 그거에 묶여있는 옵션인 것 같은데, 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키 꽂는 구멍에 그 더미 키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따로 키를 꽂을 필요가 없이 돌리기만 하면은 돼서, 이게 포르쉐 헤리티지 중에 하나라 그러면 키 꽂는 게 왼쪽에 있는 건데, 그 시작은 옛날에 르망 레이스 같은 경우는 차 시동을 다 꺼놓고 멀리서 드라이버들이 달려와가지고 문 열고 시동 걸면서 오른쪽 손으로는 기어 레버로 변속을 해서 출발하는 거 스타트가 돼서, 저런 식으로 왼쪽에 키를 꽂는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벤틀리도 그렇고 마세라티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그래서 왼쪽에 키 꽂는 거, 저 헤리티지는 유지하면서 또, 그리고 이거 돌리는 맛이 있는데, 그거를 요즘 차처럼 이렇게 뭐 버튼식으로 하는 것도 약간 멋이 없으니까 그 더미키가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제 친구가 718 박스터 타는 친구 있는데 그거 더미키 보니까 정말 탐나더라고요. 저게 편리하고도 있지만 키 여기 보면은, 지금 초점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끝이 엄청 까집니다. 저거 넣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잘 조준해서 잘 넣어야지 그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앞에 키 상처가 많이 나기도 하고, 여러모로 키리스 엔트리 그 부분은 반드시 옵션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911이 그래도 카레라 4 GTS 정도면 꽤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 몸을 레터럴 G에서 잡아주는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 시트가 14웨이고 그 밑으로는 7인가 8웨이짜리가 있고 그 위로는 18웨이가 있는데, 얘랑 그거랑 차이는 여기 이 부분을, 볼스터를 조여주고 풀어주는 그 기능이 있고 없고가 14웨이와 18웨이의 차이인데, 18웨이를 기왕이면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가 물론 GT3처럼 완전 스포츠 형향은 아니기 때문에 버킷 시트를 다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시트를 기왕 투자할 거면은 14웨이 하지 말고 18웨이로 해가지고 내 몸을 그 횡주에 견딜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 옵션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옵션으로는 좀 개인적이긴 한데, 저는 옵션을 볼 때 이게 익스클루시브 옵션이라고 차 이 부분까지 다 가죽으로 덮는 게 옵션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요비인가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거든요. 저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서 뒤에까지 다 시트가 가죽으로 발라져 있는 옵션,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박스터나 카이맨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바로 격벽이라서
이게 이런 옵션이 있어봐야 늘 수는 있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는데 9111 같은 경우는 사람은 블록 탈 수 없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지만 어떤 뒷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그 가죽으로 바르면은 충분히 그 미적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카레라 4 GTS가 나올 때 여기 메쉬 그릴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레지에이터 그거 그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돌을 많이 맞고 낙엽도 많이 쌓이고 하는데 저거 한 번 맞으면 돈이 엄청 크게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포르쉐 그 순정은 아니고 그 해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그 JUN 스포츠 준 스포츠라 그래서 그 치면은 포르쉐 말고도 각 차의 저 그릴을 파는데 제가 원래 그러면 순정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불안할 정도로 횡 뚫려 있어가지고 저는 저걸 달았는데 돌빵이 꽤 많이 맞는 걸로 봐서 저걸 만약에 안 했으면은 돌이 맞아서 라디에이터가 터지면은 정말 큰 돈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은 이게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배송비까지 다 해서. 그리고 셀프 장착이 가능합니다. 너무 뭐 도구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들어맞게끔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없어도 되게 지금 후회하는 옵션이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니면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인데 제 차에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자체도 없어요. 어댑티브는 고사하고 포르쉐가 달리는 차기 때문에 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딜러가 있다고 막 말을 할 정도로 비인기 옵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맨날 달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구간 단속이라든지 정말 조용하게 달리고 싶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 포르쉐라는 게 달리다 보면은 얘는 한 시속 170 정도로 달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속 100으로 가면은 뭔가 차가 더 불안한 느낌이 들고 한 170 정도로 달리는 크루즈 하는 게 딱 맞게끔 설계된 차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100으로 저속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러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게 엑셀레이터를 조심해서 밟았다 뗐다 하느니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번호판 밑에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는데 이게 아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해야지 뭐 동그랗게 그 센서 같은 게 들어갈 건데 그럼 첨단이라는 이미지도 강조되고 여러모로 여유가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고 여유가 안 된다면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은 옵션은 여기 20만 원인가 30만 원짜리로 알고 있는 익스클루시브 옵션인데 저 퓨얼 캡을 그 이런 고무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차를 사고 나서도 따로 구매해서 저 나사만 풀면은 교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차를 뭐 평생 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이 차를 출고할 때 특히 셀프 주유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2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멋있는 메탈로 된 저 연료캡 뚜껑을 하고 있으면은 주유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천. 저 같은 경우는 차를 거의 안 탑니다. 오토바이도 2대를 갖고 있고 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는 보통 그냥 스쿠터 혼다 C125를 타고 다니고 그 뭐 좀 멀리 갈 때는 스즈키 S1000 GT 같은 그렇게 투어링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차를 1년에 거의 5천 정도밖에 안 타요. 그래서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그런데 그 4GTS 같은 경우는 센터락 휠이고 밖에 저 로터가 엄청 많이 노출되죠. 그래서 이게 스틸로 된 걸 선택하게 되면은 굉장히 녹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방치된 차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나름 좀 브레이킹을 해서 좀 긁어내긴 했는데 저 녹는 부분을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오래 방치하면 이 정도로 저 로터가 녹이 들어가지고 물론 데일리로 타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야외에서 주차하면서 좀 차를 많이 안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게 비싸긴 하지만 PCCB 옵션 선택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은 점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나중에 새 차를 사게 된다면은 반드시 PCCB는 선택할 것 같아요. 노란색 캘리퍼가 너무 예쁜 것도 있고 포르쉐 헤드램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저 4개짜리 4발 불 들어온 PDLS 플러스 혹은 PDLS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인가? 그거를 꼭 넣어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차들이 앞에서 엄청 잘 비켜줘요. 뒤에서 이게 너무 시그니처 같은 거라서 뒤에서 이렇게 4발짜리 불이 양쪽 쌍으로 8발 들어오면은
거의 웬만한 차가 다 비켜줍니다. 그리고 밖에서 시동 켜놓고 봤을 때도 그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4개가 들어오면은 되게 예쁘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아마 다들 대부분 선택하실 거예요. 선택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 드림카라고 하면은 페라리의 458 이탈리아 혹은 벤츠의 SLS AMG 그런 차를 타고 싶었고, 얘는 약간 거쳐간 느낌이라서 저는 좀 약간 험하게 굴리는 편이 있는데, PPF 전체 PPF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알게 모르게 돌빵 엄청 많이 당하고, 기본적으로 리어 팬더 저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살짝 뭔가 선이 보이죠? 저기 하나 프로텍션 필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물론 포르쉐에서 제공한 옵션은 아니지만 실력 좋은 샵에 가가지고 전체 PPF 하는 거는 나중에 세차를 할 때 관리함에 용이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돌빵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 PPF도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미 키를 선택하면 이 부분에 은색 키 뭉치가 더미로 생겨가지고 걔를 돌릴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보기에도 깔끔하게 돼 있어서 추천드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크루즈 컨트롤 그걸 선택하게 되면 이쪽 어딘가에 크루즈 컨트롤 선택할 수 있는 스톡이 나오는 가지 같은 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막대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더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고로 911 살 때 그 굉장히 중요하게 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풍 시트입니다. 저 자체도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기도 하고, 통풍 시트가 없으면은 차가 안 팔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통풍 시트, 뭐 브레이크는 없어도 통풍 시트는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통풍 시트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알칸테라 시트, 버킷 시트 같은 걸 선택하거나 해서 통풍 시트를 선택 못하는 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통풍 시트는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풍 시트의 성능도 국산차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나름 키면은 켰다는 꽤 시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은 또 춥다고 꺼달라고 할 정도로 나름 성능도 좋기 때문에 통풍 시트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포르쉐 옵션에 총 집합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얘는 PDCC, 포르쉐 다이나믹 채시 컨트롤, 얘는 트랙션 컨트롤 오프. 이게 특이한 게 위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 내렸다 올렸다는 거고, 얘는 가변 스포일러를 열고 닫았다는 건데 소리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터보로 오고 배기량도 작다 보니까 뭐 이걸 여나 마나 먹먹한 소리가 나서, 뭐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나니까. 그리고 얘가 차고 조절 버튼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그 아이들링 스탑 앤 고 그거를 해제하는 버튼인데, 요즘 차들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항상 이걸 끄고 타는데, 기본적으로 시동을 키면은 아무리 메모리를 해놨다 그래도 자동적으로 시동이 꺼지게끔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나는 이거 안 쓰겠다, 이게 아마 자연 보호 때문에 강제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하면은 여기 돌리는 거를 인디비주얼에 넣으면은 인디비주얼에는 그 아이들링 스탑 앤 고를 바로 끌 수 있는,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차를 타면은 인디비주얼 모드에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세팅을 PDCC는 들어오게 해놓고, 얘도 그 가변 스포일러도 열게 해놓고, 얘도 그 아이들링 스탑 고도 해제시키는 걸 선택해놔서 뭐 이렇게 우회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하여간 아이들링 스탑 앤 고를 반드시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강제로 실행되게 한 점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레라 4 GTS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최저 지상고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떤 요철 같은 걸 지날 때는 천천히 지나기만 하면은 거의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뭐 GT3 같이 엄청 차가 낮거나 그러지 않아서 굳이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저는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별로 들어갈 일이 없고, 그런데 서울은 그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이 많고, 그 경사 진입각도 살벌하죠. 그 아무래도 토지가 작다 보니까 그 경사로도 많이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차고 높이는 게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은 한 5초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시속 60km를 넘으면 자동으로 그 올렸던 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사실 별로 강원도 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지만 서울 사시고 데일리카로 이용하고 좀 험한데 간다고 하시면은 이 옵션은 있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차고 조절 버튼을 조작함에 있어서 얘가 앞을 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뒤는 내린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그렇게 당했는데, 머플러 팁이 이 차가 그 차 바디보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보통 머플러 팁이 차의 범퍼와 같이 끝나는 게 보통인데, 이 4GTS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머플러가 제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세우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연석에 주차할 때 이 버튼을 켜고 주차하다가 뒤가 낮아지다 보니까 머플러를 그래서 깼다 그래야 되나? 긁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쪼개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버튼을 작동할 때 반드시 뒤에 연석이 높은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후진 주차, 후면 주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그 머플러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 그 까레라4 GTS를 살 때 제일 유심해서 본 점이 PDCC와 사륜 조향 그 두 가지 옵션이었거든요. 두 개가 묶여 있는지 따로따로 선택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PDCC와 사륜 조향은 정말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PDCC는 포르쉐 다이나믹 채시 컨트롤이라서 해서 이게 차라고 제 손을 차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롤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딱 잡아줘요, 안 움직이게. 그래서 그 코너를 돌 때도 운전자도 굉장히 안심이 되죠. 차가 막 뒤뚱뒤뚱거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차 자체도 딱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거친 와인딩 그런 거를 탈 때도 PDCC 옵션이 있고 없고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PDCC 옵션이 빠지면은 이 서스펜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글자만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감쇄력만 조절할 수 있는데, PDCC를 선택하게 되면은 차체의 롤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서 특히 코너링 할 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차체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PDCC는 굉장히 추천하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옵션 중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생각하는 건 사륜 조향이고, 앞으로는 사륜 조향이 없는 차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륜 조향 시스템은 되게 길이가 긴 리무진, 뭐 S클래스 롱 휠바디 이런 차들이 너무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유턴을 하거나 할 때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그 틸팅이 되고 돌아가고, 그 고속에서는 그 직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그게 사륜 조향이고, 페라리는 여기 하나 더 나가서 뒷바퀴도 좌우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게 812 컴피티지온에부터 생겼죠. 뭐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그 911 같은 경우는 엔진이 다들 아시다시피 뒷바퀴 축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생각해 보면은 어 제일 무거운 엔진이 뒷바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하중이 그 가벼울 수밖에 없고, 이게 휠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지렛대 원리를 생각하면 쉬운데 그 앞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박스터 카이맨보다 전체적인 디멘션은 다 큰데 휠 베이스만큼은 박스터나 카이맨보다 짧아요. 911이 실제로 그 디멘전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휠 베이스가 짧아요. 그래서 코너에서 그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거기다 사륜 조향을 더 하면은 와, 이거는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회전 반경이 짧아집니다. 안 그래도 휠 베이스가 짧은 차에 그 사륜 조향까지 추가가 되면은 정말 이게 한 번에 돌아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 유턴 하는 것도 한 번에 확 돌아가서, 그리고 주차할 때 이럴 때 엄청 편합니다. 제가 전에 타던 차가 987 카이맨 R인데 그때는 파워 스티어링 휠도 없어가지고 막 엄청 주차하는 게 고역이었는데, 이 차를 타면서 그 사륜 조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회전 반경이 짧아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받고, 또 반대로 그 카이맨이나 박스터보다 더 출력도 높고 그런 차인데 휠 베이스가 짧다 보면은 그 직진 안정성이 부족하고 코너링에서 좀 너무 심각하게 어, 오버스티어가 나거나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고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바퀴가
앞바퀴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장점은 더욱 더 부각하고 단점은 그 커버 시키는 아주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 크로노 패키지 저거 안 넣으면은 뭐 런치 컨트롤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도 많고 나중에 중고로 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게 없으면 약간 포르쉐 상징 같은 거라 가지고 저거는 당연히 사는 사람들이 다 늘 거고, 스피커도 얘는 기본은 아니고 보스가 들어가 있는데 음질이 꽤 좋습니다. 얘는 3.0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배기음 같은 게 거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음악 들을 일이 많은데 그래도 스피커 성능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신차를 사게 된다면 버메스터를 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스도 충분히 좋긴 한데 버메스터는 더 좋다고 하고, 이 차가 음악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피커 옵션은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운전할 때 차선 변경할 때 반드시 숄더 오버 체크, 오버숄더 체크, 숄더 오버 체크를 하는 편이라서 사실 저렇게 후측방 경고등 이런 게 사실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라이센스 딸 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한국은 좀 그런 게 덜해가지고 가끔씩 저도 오토바이 타다 보면은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막 그 차선을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저 쪽창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플라스틱에 3단계로 불이 들어와서 3이면은 굉장히 지금 근접해 있다. 1이면은 약간 위험하다. 3단계에서 뭐라 그래야 돼? 3단계에서 방향 지시등을 그쪽으로 넣게 되면은 경고등이 울리고 꽤 영리합니다. 저는 숄더 오버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저 시스템을 총 100% 신뢰하고 저게 불이 들어오면 차선 변경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가 우수합니다. 뭐 저것만 있으면 됐지, 이게 스포츠카니까 뭐 차선 이탈 뭐 에이다스라 그러나요? 아다스 뭐 발음하면 이상한데 그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뭐 이건가요? 그거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후측방 경고등 저것도 물론 AS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 자체는 평소 숄더 오버 체크를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게 있으면은 굉장히 차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옵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기왕 영상을 만드는 김에 제가 이거를 1년 가까이 타면서 그 단점이라 생각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짚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 옵션인데 그 스위치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주차할 때 보면은 핸들 돌리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게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갑자기 핸들이 달리다 보면 뜨겁다 생각해서 보면은 내가 뭐 차를 빼거나 하면서 모르고 이걸 누르게 돼가지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비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갑자기 엔진의 터보 부스트압이 높아지면서 차가 굉장히 잘 나가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뭐 편의 장비도 아니고 어쨌든 달리는 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위에 있어서 그 좀 어려워요. 누르기가 달리고 있다가 이렇게 누르기가 이거의 위치를 좀 더 위로 뭐 아니면 여기 달아주거나 그랬으면은 뭐 보기에는 안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위치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커스텀 키, 이 다이아몬드 모양 있는 게 누르면은 할당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커스텀 키인데 저는 그래서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연결해 놔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그 타이어 지금 공기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PCM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 버튼에 음악 다음 곡 혹은 전곡, 근데 전곡을 할당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음 곡을 여기 할당할 수 있는데 이게 애플 카플레이를 했을 때는 안 돼요. 그 CD 플레이어나 이 포르쉐 자체가 재생하는 음악에 한해서만 이걸 눌렀을 때 다음 곡 넘어가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 차를 타는 사람의 99%는 아마 뭐 안드로이드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이폰을 쓰지 않을까 하는데
그 애플 카플레이에서 음악을 듣죠. 그래서 보통 요즘 블루투스 잘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버튼을 다음 곡으로 할당을 해도 그 애플 카플레이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장갑을 제가 멋으로 끼는 게 아니고 그 가죽 핸들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어, 핸들의 무게에 비해서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하는 게 편할 정도로 미끄러워서 이 부분도 아니면 아예 그냥 핸들 자체는 열선을 포기하고 알칸타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가죽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어,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제가 옛날에 타던 987 카이맨 R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노그래프 이거를 이렇게 누르거나 이쪽을 누르면은 세 단계로 그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됐더라고요. 999 1.2를 타보니까 그 부분은 옛날부터 포르쉐를 탔던 사람이라면은 좀 아쉽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옛날에 탈 때도 한 가운데 놓게 탔기 때문에 그렇게 흠잡을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있던 게 없어지니까 아쉽다 그 정도. 그 아까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반드시 온 상태로 픽스됐다는 게 제가 단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여기 ECM 미러 이 부분도 항상 무조건 차를 키면은 켜지게 돼 있고 어떻게 설정을 바꿔보려고 해도 저는 이걸 항상 끄고 타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손이 항상 탈 때마다 특히 밤에 이거를 눌러서 끄게 돼가지고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 그 설정에서 아이들링 스탑앤고랑 ECM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마다 선호도가 확실히 갈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포르쉐가 강제로 그 운전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